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정치부 하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더 쏟아지는 뉴스 아주 상큼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어젯밤 일어난 일입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어제 오후 4시간 반 정도 한 뒤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이유였고요.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겨져서 정식 수감됐습니다. 권 의원이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이재명 정권과 예.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의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정치 탄압인지 비리인지는 이제 재판이 진행돼 보면 알 듯합니다. 예. 네네. 자,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 첫 이제 구속이에요. 네. 자, 앞으로 정치인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 구속이요. 예. 일종의 토대, 출발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아주 대표적인 윤핵관이죠. 벌써 역사 속 단어 같아요. 그래요. 네, 윤핵관.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특검은 곧바로 통일교수장인 한학자 총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 한학자 총재가 오늘입니다. 오늘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요. 자, 향후 특검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두 번째 더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아주 어제 국회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네.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나경원 국민의의원 간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아닙니다. 간사 선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간사 선임 이야기를? 예. 자, 간사 선임은 원래 초선 재선에서 대부분 하죠. 3선이 보통 상임위원장을 하고. 예. 이 관행적으로 간사는요. 예. 그 각 당에서 이분을 간사로 선임하겠다라고 하면 뭐 아무런 절차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정치부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더 됐는데요. 예. 저는 그 전까지 물어봐도 간사 선임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부결한 건 처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네, 그 법사위원이 있는 그 법사위 사무실에 흰 천막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투표. 흰 천막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네, 민주주의의 상징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것이 민주당의 폭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취재를 좀 더 하셨을 텐데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징적인 장면도 좀 있고요. 일단 그 자리가 이번 국회 들어서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상위위원회 간사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일정 조정 등 핵심 실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실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특검법을 포함해서 주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없애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 전에 핵심적으로 거쳐야 하는 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권이 이제 바로 받지 않고 이렇게 투표까지 해서 결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옵니다. 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이야기가 약간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 세력들과 함께하냐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이 나왔을 때 그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면서 탄핵 반대 활동이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나 의원을 향해서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도 되느냐라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배우자가 춘천지방 법원장입니다. 피감기관장 중에 한 명이고요. 이해충돌 소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자리에서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 사모님 이야기를 했던데 돌아가셨잖아요. 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님 지금 뭐 하시냐 이렇게 물었고요.
실제로 박 의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투병 끝에 고인이 되셨거든요. 예. 혹시 저 진행자님은 예. 그 영화 친구 보셨나요? 예, 봤죠. 네, 예. 그 곽규택 의원의 형이 그렇죠. 네, 곽경택 감독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예. 이제 명장면 중에 하나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예. 약간 그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진짜요? 예, 그리고 그 곽 의원이 결국 발언 사과했습니다. 발언 사과했군요. 네, 진짜 몰랐다라고 하면서 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인사 문제라고 해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예.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재추진하면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충돌은 불보듯 뻔한 것 같고요. 예.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민주당도 녹록하게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5선이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죠. 네. 6선 5선이 위원장 간사 맡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 보고요. 예. 근데 그만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요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 관련 뉴스죠? 네, 이게 또 법제사법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 사퇴 요구가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요구 대열에 가장 앞서 있는 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인데요. 추 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서 어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대표적인 예를 다른 의원의 입을 빌어 좀 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 이야기하고도 궤를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항소심 파기 판결. 이게 5월에 있었거든요. 이 파기 판결을 감행한 건 그 위헌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합당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5월에 있었던 유죄 취지의 항소심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을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린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 다른 중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요. 당에서는 지금 사퇴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상호 수석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거치 논의한 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예, 뭐 겉으로 드러날 만큼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그리고 연일 중진 의원들이 나서는 것 자체가 이제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거대 여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세 협상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추석 앞두고 민생 의주도 많고요. 이거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요. 그래요. 네. 어제 우상호 수석이 관련해서 또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어요. 대통령실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하루 전에 강우정 대변인 그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뭐 이런 브리핑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일었고요. 직접 진화에 나선 건데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을 느낀 거죠. 말하자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같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사퇴 촉구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일 사퇴 촉구는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조희대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는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현 대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압박이다. 그리고 촉구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요. 박상혁 원내수석이 어제 탄핵은 항상 최종 수단이지만 탄핵 대상은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탄핵도 하나의 카드로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는 맞죠.
카드는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압박을 두고 성동격사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성동격사가 여기 두드리고 여기 공격한다. 그러니까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다른 사법부 개혁이라든가 거기서 얻어낸다. 검찰 개혁을 얻어낸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협상법은요 익숙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건너 트럼프가 했던.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히 쓰고 있는 어떤 협상법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추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네 번째 더 뉴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장외투쟁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그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 독재에 대한 많은 의원들이 규탄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 담벼락이 아니라 장외에 가서 강력하게 투쟁하자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21일입니다. 대구에서 첫 장외투쟁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장외투쟁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있고요. 근데 확실히 그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게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뭐 장외에서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듯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수의 심장 본류라고 하는 그 대구로 가는 거 거기에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탄핵 검토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이게 현실화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석수를 생각하면요. 어제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요.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언과 같은 그런 그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여야 충돌이 계속 되고 있는데 관세 협상 가지고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물밑에서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민생협의체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사활을 건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사활을 건 지금 전장에 서 있다 이렇게 아주 비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장외투쟁이 어떻게 비칠지는 추석 민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21일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더 뉴스는 기자께서 직접 보는 더 눈여겨볼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또 정치권 소식입니다. 장동혁은 왜 교회로 가나? 장동혁은 왜 교회로 가나? 장 대표 얘기예요? 어제 김종혁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부족한 게 많다.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쓴소리가 좀 나왔다던데. 그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그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하면서 정치를 이끄는 것이다. 뭐 한교총이 여러 번 밝혔지만 한국교회는 극좌 극우는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교총은 극좌나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 장 대표가 일요일에는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잖아요. 소년보 목사가 누구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잖아요. 이 일을 주도한 그 세이브 코리아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 이유는 사전 선거 운동 혐의거든요. 그렇게 구속이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 예배에 부산으로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교단을 또 찾고 이렇게 계속 교회를 찾는 이유는 그럼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불리한 여론을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핵심 지지자, 핵심 지지자들 중심으로는 재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잠깐 있어서 지금 장동혁 코는 중도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중도 측의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요? 분명하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의 공식이 하나 있죠. 집토끼부터 잡고 산토끼로 간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치부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